네, 다음은 양재성 의원님 자리하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장님 자리하여 주셨습니다. 네, 끝으로 장석조 기획예산 담당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회 참석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 모두들 바쁘실 텐데 그래도 조정면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회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오전 내내 저하고 일정을 같이 하시다가 함께 해주신 우리 양재성 의원님께도 참 바쁜데 그래도 시간 맞춰 잘 봐주셔서 지각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지각을 안 해주셨어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김상석 위원장님 잘 지내셨죠? 어떤 사업 잘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박승대 우리 이사장님도 잘 지내시고요. 김한실 대장님 웃을 때 잘 돌아가요? 땡땡 돌아. 오늘 오전에 그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하고 회의가 잠깐 있었는데 오늘 또 우리 파출소장님 또 뵙게 되니까 또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양재영 우리 부회장님도 감사하고요. 우리 김정희 우리 부회장님, 우리 부인이 저희 와이프 이름도 김정희예요. 네, 그래서 우리 양경수 회장님도 반갑고 우리 정정수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생활지도자협의회 방영국 우리 협의회장님 네 고맙고요. 우리 진짜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진짜 항상 조정면에 큰일 있으면 나타나시는 우리 신호선 분회장님 네 유성규 체육회장님 이번에 체육행사 멋지게 잘 치러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농민단체 협의회 이동수 회장님 이단 협의회장님 보고 또 이렇게 또 조정면을 위해서 봉사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김조진 교장선생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조정면 지역의 미래 발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늘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쭉 들어보시고요. 좋은 의견 좀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뵙게 돼서 더 반갑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양재성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냥 편에서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조정면의 조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단체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너무 그 휘황찬란하게 일일이 다 호명하시면서 우리 단체장님께 특정을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일이 인사하는 거를 생략하고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조정면 미래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그 지름길을 알고 계시는 우리 단체장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정면에 뭐 미약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저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보면 조정면 작은 성장 동력 로컬 브랜딩 전략이라고 해서 중간 보고회를 하고 있는데요. 섬세하게 우리 이 용역에 아마 좀 담으셨을 것 같고 또 이런 그 용역에 담긴 내용이 잘 그 추진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인사말을 가능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조정면 작은 성장 동력 중간 보고 요령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공익 보고를 드릴 오승훈이라고 합니다. 짧게 저희 회사랑 저의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2017년부터 한 4년 정도 서울시청에서 지역상권활력센터라고 해서 상권 활성화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을 역임했었고요. 왼쪽 아래 보이는 책도 하나 냈고요. 저희 회사는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자문하거나 오늘 말씀드릴 로컬 브랜딩 관련된 전략을 자문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로컬 브랜딩과 상권의 빌라잡이라고 하는 책자는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의 컨설팅 연구용으로 했던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릴 이 로컬 브랜딩이라는 게 뭐냐, 그게 영어로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을 어떻게 살릴 거냐,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에 대한 전략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얘기는 뒤에 또 나오니까 차차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말씀드릴 로컬 브랜딩이 뭐냐에 대한 거를 조금 우리가 같이 개념을 좀 잡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로컬 브랜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종합 발전 계획은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로컬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 주민에게는 살만한 지역이 되고 외지에서는 올만한 지역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무엇일 거냐. 예를 들면 여기 아래 예시로 있는 것처럼 양평 그러면 양평이 없지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양양이죠. 양양 그러면 서핑이 생각나고요. 정주 그러면 한옥마을이 생각나는 것처럼 지역을 상징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주민간담회 때 한번 여쭤봤었는데 배우는 분들도 있지만 가평군 안에서도 청평에 사는 분하고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평에 사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한테 어디 산다고 할 때 가평에 산다고 할까요? 청평에 산다고 할까요? 그러면 아마 청평에 산다고 할 거예요. 대체는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분 물어보다 그렇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오늘 조정면에 있는 거주하는 분들한테 조정에 산다고 할까요? 가평에 산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아마 가평에 산다라고 할 겁니다. 그건 이유는 조정면이 유명하지 않아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 왜 유명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조정면 그랬을 때 딱히 떠오르는 무엇인가가 없다는 거죠. 청평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아지 뭐 이런 것처럼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정면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가져가야 될 거냐? 현재의 정체성 말고 미래 지향적인 정체성은 뭘 가져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만한 지역, 올만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이나 요건이나 여러 가지들이 갖춰져야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주민들이 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될 거고 외지에서는 여기서 저희가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로컬 브랜딩의 중요한 두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 죄송합니다. 로컬 왜 이러네. 죄송합니다. 저 로컬 브랜딩 마스터 플랜 드라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매년 1조 원씩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가평군이 대상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 로컬 브랜딩 마스터 플랜이라는 전략 구조 자체가 아마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투자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이 로컬 브랜딩 마스터 플랜의 구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 어느 정도의 가산점이 붙는 구조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만하고 올만한 지역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 소멸의 대응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컬 브랜딩 전략이라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선도자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선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양양의 서핑 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포항이라는 곳에도 되게 바닷가가 유명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포항도 서핑으로 유명하게 되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 그러면 그래도 서핑은 양양이지. 경주에서 한옥마을이 있긴 하지만 경주에서도 한옥마을을 할래?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한옥마을은 전주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때는 가장 먼저 선도자가 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래야지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얼만큼 갖고 싶은 미래의 상일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민들에게는 무언가 삶의 향상이 보여야 되는 거고 외지의 사람들한테는 이 지역에 가서 살면 되게 내 삶이 매력적이겠다, 남들이 부러워하겠다 라고 하는 뭔가 미래의 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미래의 상을 제시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미래의 상을 제시할 거냐. 10년, 20년이면 너무 먼 미래고 그렇다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자니 미래의 상이 아닌 거고 그래서 저희는 한 5년 정도의 미래 상을 5년 정도 후의 미래를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 상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로컬 브랜딩의 중요한 성공 조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면의 환경 분석인데요. 저희가 이제 주민간담회도 한 번 했었지만 저번에 주민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우연찮게 타사이영원이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 우리 최 회장님 거기 갔다 왔으면 다 갔다 왔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타사이영원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뭐 식당도 제가 단골도 생겼고요. 여러 주민들, 각계각층의 주민들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서 여러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조정면이라고 하는 것은 산골이고 산촌이고 한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그런 산촌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맨 처음에 조정면이라는 걸 왜 그냥 데이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산골이구나 시골이겠구나 했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내과, 외과, 치과, 한의원이 다 갖춰져 있고 도서관, 영화관 다 갖춰져 있단 말이죠.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산촌이라는 지형이라는 겁니다. 이 산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10년마다 한 번씩 산촌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년 전쯤에 산청에서 전국에 1412개 읍면 중에 어디가 산촌이냐, 산촌에 해당되는 지역을 살펴봤더니 약 33%가 산촌이더랍니다. 이 가평군의 조종면도 산촌에 해당합니다. 이 산촌의 정의는 뭐냐? 전체 이 지역면 중에 70% 이상이 산림 지역이 되고 1,400개의 읍면의 평균에 해당하는 것보다 낮은 인구 비율, 경지 면적 비율이 낮으면 산촌이라고 지정한다고 합니다. 가평군 안에서는 상면, 북면, 상하면도 산촌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드릴 것이 어쩌면 상면, 북면, 상하면에도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또 이런 것들은 강점인데 반대로 또 약점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여러 면장님도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가 이제 주택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부사관들이 대략 한 저희가 생각하는 1,000에서 2,000명 사이의 부사관들이 여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택이 없어서 이제 남양주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게다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군수님의 공약 중에 하나가 명품주택 10만원 건설이었는데 왜 그런 공약이 필요한지도 알겠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 그 다음에 주민분들이 저번에 오셨던 분들 많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치과, 내과 다 있는데 주말이나 야간에 응급 상황에 병원을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린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가 다 있고 특히 이제 초등학교는 100주년 된 것처럼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프로그램도 좋고 이제 그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좋더라고요. 다만 이제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을 위한 데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말씀이셨고요. 그 다음에 외지에서 가평은 많이 하는데 이제 조정면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하면 열에 한 7, 8명을 잘 모른다 그렇고 어디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해서 조금 얘기하면 거기 골프장 가는데 라고 편의 중심으로 많이 얘기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참고로 가평에 저희가 관광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가평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요소 이제 1, 2, 3, 4위, 5위가 이렇게 있는데 1위는 장친구로 수목원이고요. 아마 4위인가 5위인가가 저 써니힐 골프장입니다. 주정면에 있는. 저게 연간 방문객이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정부나 사회에서 지방 소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정부 기조는 단발성 사업은 지향하겠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나 민간에서 볼 때도 수익성이 좋은, 그러니까 효과성이 있는 사업들로 앞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 기조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세 가지 숫자가 좀 중요한데요. 22년도에 지방소멸대행기금 첫 배분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해양부 내부랑 언론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881건의 사업 계획을 봤더니 그 중에 약 30%가 문화 관광이랍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멸을 막으라고 1조 원을 배분했는데 블랙길 만들고 캠핑장 만들고 관광객 유치한 데만 집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방 소멸을 막는 데 효과가 있느냐? 다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숫자가 바로 세 번째 숫자 먼저 볼게요. 한명대 93명인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지역 주민 한 명의 지역 주민 한 명이 살면서 지역을 소비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한 명이 외주로 떠났을 때 과연 이 한 명의 지역 주민 소비를 관광객으로 채운다라면 몇 명이 필요할까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국 평균으로는 한 명의 지역 소비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73명의 관광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분석을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살펴보니까 가평군 같은 경우에 가평군의 지역 주민 1명의 소비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연간 93명의 관광객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으로는 도저히 지역 주민 1명의 소비를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평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위의 관광 지역이지 않습니까? 한 해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2라고 해서 매우 위험한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양양 이런 데도 서핑으로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청년인구 많이 늘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2에 가까운 숫자로 더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삼아 가운데 있는 1168억은 2022년 기준으로 가평군 관광객 전체 소비액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식음료가 먹고 쓰고 뭐 이런 게 657억 뭐 이렇게 됩니다. 이 숫자는 이제 조정면의 숫자는 아니지만 조정면의 숫자는 따로 없기 때문에 저걸 갖고 왔는데요. 저 숫자를 가만히 보시면 과연 조정면에서 저 수혜를 얻을 수 있을까 관광객으로 그러면 대부분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정면이라고 하는 곳은 관광으로 무언가 지역을 활성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살펴보면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아래 보시면 가평군의 6개 읍면동의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살펴보고 청년인구, 노인인구 중간을 살펴봤을 때 상대적으로 조정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평군하고 또 조정면하고 가장 가까운 유사한 환경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일본의 가미야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도쿄에서 8시간 떨어진 거리인데요. 그냥 조정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산촌이고요. 산골이 가깝습니다. 저기가 30년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역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둘씩 모여가지고 야 우리도 산골에 살지만 멋진 마을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멋진 마을이 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라고 했더니 야 너무 산골에 살고 우리만 살고 하니까 5,000명밖에 안 되니까 외국인들을 좀 불러모으자 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올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이벤트를 하고 했더니 외국인들이 조금씩 오더래요. 그러다가 그게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하다가 외국인들이 오니까 어떤 게 불편하냐면 인터넷이 잘 안 되게 불편한 걸 많이 호소하더래요. 근데 마침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이 가미야마라는 산골에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온 동네 방네 산속에 들어가도 무선 인터넷이 터지도록 장비를 설치했답니다.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더 좋아했는데 이게 이제 어쩌다가 도쿄에 있는 어떤 IT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한 명이 근로자 한 명이 휴가 겸 일 겸 요즘에 워케이션이라고 하죠. 이걸로 어딜 갈까 하다가 이 가미야마라는 지역에 갔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죠. 산속에서 인터넷이 되네? 와이파이가 되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그 소문을 타고 도쿄에 있는 IT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종사자들이 이 가미야마를 와서 일도 하고 휴식도 하는 문화가 생겼대요. 그런데 그 문화가 생긴 것을 가지고 도쿄의 이제 일본의 NHK 방송에서 우연찮게 취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NHK에 보도되었던 그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저 장면이 우리도 지금 KBS잖아요. KBS를 타고 전국에 퍼져나가니까 갑자기 도쿄에 있던 수많은 IT 기업의 사람들이 야 가미야마로 가서 일도 하고 휴식도 하렴 이렇게 하면서 도쿄 IT 기업의 위성 사무실을 가미야마에 설치하면서 청년 인구가 늘어나고 청년 인구가 늘어나니까 청년들에게 필요한 아주 모던한 카페도 생겨나고 맛있는 빵집도 생겨나고 지역에 활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학교도 좋아지고 또 청년 가구 이주하는 이런 일들을 요즘에 생겼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영 전문 고등학교라고 해서 일종의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을 역량을 키우는 고등학교도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0명의 이 인구가 늘었느냐? 아니요. 5,000명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최근 데이터는 없지만 인구가 늘진 않았는데 다른 거의 모든 일본의 지역의 지방에 인구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 5,000명을 유지한다는 것도 대단한데 중요한 것은 인구의 질이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노년층이었는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정면의 로컬 브랜딩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조정면의 비전을 숙박미래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스마트 산촌이다 라는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서 스마트 산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뭐 인공지 있는 뭐 로봇 이런 거 많잖아요. 이것과 조금 결이 다른데요. 뭔가 스마트한 디지털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산촌에서 스마트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도자의 법칙, 그러니까 로컬 브랜딩, 지역의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 이미지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농업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역 활성화 전략을 꾀하고 있고, 어촌 바닷가는 뭐 서핑이라든지 워케이션 이런 걸로 좀 지역 활성화 전략을 꾀하고 있으나 산촌 지역은 자연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촌 지역에서 만약에 스마트 시티 또는 스마트한 삶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라고 하면 언론에서 매우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언론의 이슈를 타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지역을 매력적으로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면은 어느 정도의 삶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에 다음은 삶의 질의 향상이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스마트 기술이라는 것, 특히 그린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는 건 정부나 기업에서 굉장히 화두를 갖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슈를 선정한다라고 하면 이 많은 투자들을 조정면으로 유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저희는 조정면의 비전을 대한민국 스마트 산촌을 잡았습니다. 자, 이 스마트 산촌의 기술에서 뭘 해야 되느냐,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산촌을 위한 4대 과제를 기본으로 깔고 여기서 이 과제에 해당하는 인재와 기능을 육성해서 여기서 나온 부산물들, 결과물들을 지역에 적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산촌을 위한 4대 과제가 뭐냐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구온형 스마트 에너지 기술입니다. HEMS라고 해서 이게 그린 스마트도 굉장히 각광받는 화두인 기술인데요. 홈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정용 에너지 관리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평균 기온, 외부 기온, 실내 기온 등을 다 따져서 지가 알아서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고 냉난방기를 켜고 가장 저렴한 전기를 쓰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다음 히트펌프, 친환경 건축자재 등 주거용으로 필요한 스마트 에너지 기술들을 우리의 과제로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농업 부분입니다. 바이오차라고 해서 요즘에 이건 역시도 그린 스마트에 관련된 탄소 중립 관련해서 가장 핫한, 가장 이슈가 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바이오차 등을 이용해서 저비용 고효율 농업 혁신을 하는 것을 두 번째 과제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순환, 제로웨이스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제 가평에 자원순환 시스템이 있지만 저기서 조금 더 고도화하는 기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여기 와서도 산악정이고 요즘에 기후변화로부터 산불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스마트 산불 관리 시스템을 잡았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주거용 스마트 에너지 기술의 요구 기술 수준 예시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저것들을 무작위로 우리 지역에 적용할까 이것이 아니라 저런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을 우리 조정면에 유치를 하고 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그 기업의 기술들을 우리 지역의 주거, 농업, 에너지 순환 이런 데 적용시키는 것으로 전략을 순환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가평 스마트 밸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밀리터리 파크가 지금 유휴비주로 남아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것을 어떻게 좀 잘 써달라는, 활용할 방안을 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게 이 가평 스마트 밸리를 밀리터리 파크에 조성하는 겁니다. 가평 스마트 밸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입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그린 스마트 기업 지원 센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사관, 캐디 등을 위한 타운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타운하우스는 그냥 집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주거용 에너지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첨단 기술들이 적용된 타운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기업을 유치하는 핵심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오느냐? 충분히 검증된 기술이 있고 시장이 있으면 투자 자본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정면과 가평군을 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테스트 베드이자 수요처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업들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저희가 이제 자문도 좀 구했고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기획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술들, 그러니까 냉담 효율을 20%를 증가하고 초기 설치비 30% 축소하는 스마트 에너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맨 처음에 유치를 해서 한 두세 배수 유치를 해서 1차로 서류 검증을 하고 2차로 몇 개 가구에 실증을 한 다음에 거기서 최고의 성능을 내는 기업들을 선정합니다. 그 선정된 기업들의 기술들, 제품들을 조정면과 가평군으로 확대 적용하면은 기술을 가진 기업도 유치하고 그 기술을 지역에 보급하는 확대 전략하는 전략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집을 어떻게 지을 거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다양한 건축회사랑 논의해보고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확인해봤을 때 일단 민간 사업자가 분양을 가지고 이 밀리터리 파크에 집을 짓기는 거의 어렵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집을 지으면 북향이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양쪽으로 사격장에 있어서 수시로 총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게다가 그렇게 됐을 때 좀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럴 만한 수요는 여기는 없다라는 회사들의 기업들의 판단을 얻어서 이거는 분양으로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식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세랑 월세 임대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제 건축회사들이 이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곳에서 공공성을 가진 임대주택의 경우에 건축회사의 건설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한다라고 하면 민간 업체 입장에서 장기 저리로 임대한 건설 자금을 빌리고 대신에 전세 임대를 월세를 임대를 주면 그 임대비를 통해서 이자에 상회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요거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회사들도 찾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신 부서에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군이 이제 소유를 이 부지를 소유하는 상태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초기에 민간 업체의 투자 비용이 굉장히 커서 좀 부담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리스마트 기업 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어떤 비용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전체 이 밀리터리 파크 부지 중에 한 3만 5천 정도가 좀 그나마 평지라고 쓸 수 있는 땅인데요. 그 중에서 만에서 15,000제곱미터 정도면 한 100가구 정도를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100가구를 민간에 매각을 하면 대략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25억 정도의 매각 대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이라면 앞에 말씀드린 그 스마트 기업 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건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상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과 지역의 청년을 위한 이걸 양성하는 청년과 이걸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린 체인지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린 스마트 기업들을 유치만 할 것이 아니라 꼭 지역 내 청년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 조정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외 연수도 보내고 그걸 제대로 기술을 배워와서 창업을 해라 라고 하는 코스로서 그린 체인지업이 있고요. 시민들의 저변 확대를 위한 살림 미래 시민 교육도 했고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 요즘에 아니라 한 10여 년 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초중고등학교의 의무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고 하는 게 꼭 창업만을 뜻하지 않고요. 도전 정신, 모험 정신들을 가르치는 게 기업가 정신 교육인데요. 이게 유럽은 아예 정규 과정에 속해 있고요. 미국은 상당히 많은 데서 정규 교육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조정면에서 그린 스마트를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기술들을 기반을 해서 생태 친화적인 라이프 스타일 진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자전거 길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파리나 미국이나 포틀랜드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선진 도시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탄소 중립에 관련된 선진 도시는 전부 다 자전거 친화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자전거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검토를 해봤는데 이제 여기 일단 등고선 조정면 등고선이 별로 높낮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는 뭐 가능하겠다. 다만 길이 좀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맨 처음 구상했던 건 운악산 입구에서 설기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있는데 이게 도로가 좀 좁아서 저희가 좀 다르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은
조정천변을 따라서 자전거 길을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것을 하기 이전에 헐리 시나리 구간에 시범 운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익 오피스를 운영을 해서 촉진센터 이제 건립 중이잖아요. 공익 오피스를 운영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을 그린 스마트 기업을 창업하려면 외부에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청년들도 좀 올 수 있게 유도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중에서 에너지 컨설턴트, 저탄소 농업 컨설턴트를 유치를 해서 좀 일자리를 고용해서 좀 저도 확대를 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홍보 전략입니다. 이 조정면의 로컬 브랜딩 전략은 홍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홍보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연장님께 한번 여쭤보긴 했으나 약간 좀 이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대한민국 스마트 산천이라는 관점에서는 가평군 조정면이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가평군 산바라기 면이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체계론인데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거는 이제 좋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이제 이 스마트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좋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왜 하필 조정면에 그 기업들이 올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아이디어는 좋지만 현실성이 이게 좀 높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질문을 수없이 자문할 과정을 받았고 저희 내부에서도 수없이 그 질문을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경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 10여 년 정도 그 사회적 경제 비영리 이런 쪽에 임팩트 수출이라고 이쪽에 한 10여 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을 좀 나름 좀 알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들도 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 기업들은 투자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투자가 이루어질 거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치가 가능하냐보다는 투자가 가능할 거냐라고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정면과 가평군에서 저런 기업들의 기술들을 검증해주고 일정 부분의 수요처로 해준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연 올 거냐, 아무리 투자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돈이 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올 거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계획을 예를 들어서 전지한다라고 했으면 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평군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중심으로 따져도 1시간 반이죠. 막히는 시간 강남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100개의 기업을 유치한다.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일자리를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10개의 기업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으로 있습니다. 물론 과정상에서 좀 되게 좀 섬세한 과정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결과 보드 자세히 담을 텐데요. 여기 보시는 여기에 처음에 키스트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고요. 임팩트 투자는 이제 자본을 가진 투자자죠. 대기업도 사회공헌 팀들이 있습니다. 사회공헌 팀들이 이제 그린스마트를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요. 일부러 저 딱 세 개의 예시를 자문단에 구성을 된 거는 저 사람들이 움직이면 기업들은 움직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를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조정면의 조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래형 그린스마트 학교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점 요소로 환경을 분석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그 지표를 가지고 조사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 첫째 일자리는 대표적으로 의원님께서 면사무소에서 처음 뵀을 때 말씀도 많이 하셨고 저희가 봐도 그렇고요. 주택 구조는 뭐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주말 야간에 응급 의료가 부족하다면 이제
주민 간담회도 말씀하셨고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주민 간담회 때 나왔던 이야기고 몇몇 주민들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리트 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잖아요. 저희가 그걸 조사를 했는데 그 사업들은 대체로 그 하드웨어 지원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없고 장비, 그러니까 뭐 VR 기기라든지 무슨 스마트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장비나 하드웨어, 그다음에 그 학교 건축물에 관련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어떤 내용적으로 뭔가 이 흔히 말하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인공지능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부사관님이나 어떤 분이 그때 주민간담회에도 말씀하셨던 게 고등학교가 있긴 한데 좋은 선생님도 자꾸 떠나고 해서 고등학생이 되면 부사관들조차도 남양주로 나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잘 반영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요. 이 자리에 이제 우리 김종신 교수님 좀 참석했으니까 잠시나마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약점 요소에 제가 경영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적시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변명이야 여러 가지 변명될 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변명보다도 저 나름대로도 비전을 좀 제시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을 설득하고 또 학부모님들 설득하면서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지금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그 특성화과가 있는데 스마트 코딩 경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시티를 갖다가 이렇게 조정면하고 연결시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뭔가 접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기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한 고등학교를 갖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다각적인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면에 있는 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정면에도 많은 희망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 희망들이 떠나지 않고 조정면에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같은 고등학교니까 예를 들어서 가평고에 10개 줬으니 조정고도 10개 준다. 이거는 좀 평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좀 더 외제 있고 불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평고에 10개 준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20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을 갖다가 똑같이 이렇게 조정고 1명, 가평고 1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정고에 좀 더 한 명이라도 좀 더 좋은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청에서의 그런 배려, 투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볼멘토로서는 저는 계속 하고 있지만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약점이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 시스템적으로 약점이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기 계신 분은 다 어떻게 조정면이 다 잘 되길 바라고 조정고등학교 다 잘 되길 바라시는 분들이니까 저 나름대로 약점들을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니까 동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좀 공유해 주시고요.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가평군 또 가평군 의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압력 및 설득 이런 부분 같이 해주시면 고등학교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고등학교를 조정면의 강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정고 교육이 잘 되어서 외부에서 조정고를 다니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사를 오는 그걸 꿈꾸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이 조정면민 분들의 꿈하고 따로 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감 선생님이랑 하시니까 여기 근데 교장 교장님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워딩이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이 여전히 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면에서는 조정고등학교가 좀 부족하다라고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다 못 넣는데 저희 조사를 하다가 재밌는 데이터를 발견하는 게 미국이 매년 대학 진학률이 최저를 찍고 있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이제 인공지능 AI 때문에 3,000명인가가 해고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점점 이제 선진국은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대학 진학을 위한 스텝으로서의 고등학교가 아니라 뭔가 다른 면에서 요즘에는 꼭 대학만 아니라 다른 여러 방식으로 잘 살 수 있는 방식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색깔을 가지고 고등학교가 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제가 교육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여기는 못 넣고요. 저희 결과 보고서에는 그런 데이터나 자료나 저는 다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자체가 부족하다 아니라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는 부족하다입니다. 여기 용역을 이 군청으로부터 받고 용역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건지 이 과정을 전혀 모르고 그냥 중간 보고회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었던 사항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이 과정 전체적인 과정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보고에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안을 내세우는 게 가장 원하는지 지금 갑자기 중간에 보고에서 왔는데 그냥 이게 설명만 하고 그 과정이 지금까지 제가 궁금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저 대표님이 계신 그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5월에 발주를 해서 6월 정도에 주민들 여기 계신 주민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오셨고 일부는 또 새롭게 오는 분도 계신데 한번 주민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주민들을 별도로 만나신 것도 있었고 대표분들도 따로 만나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교수님하고 첫 번째 중간 보고회를 하는 거고요. 오늘 나오신 의견을 저희가 종합해서 8월 5일이 납품이에요. 이제 의견 끝나거든요. 그때까지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 보완해서 최종 보고가 나오면 저희가 이게 주제로 로컬 브랜딩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로컬 브랜딩이라는 그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주관인데요.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향후 계획은요. 네. 추진이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올해는 이제 용역이 종료가 되면 이제 국가 공모 사업 일정에 따라 가던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고 추가 계획이 가던 그 별도의 일정으로 이제 나올 텐데요. 일단 용역은 8월 5일 이후에 종료되고 최종 보고서는 8월하고 중순 이후에 납품이 되면 면에 이제 몇 번 보내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후 사업은 이제 교수님께서 물론 이제 의지가 있으셔야겠지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나머지 저는 우리 국내에서 네. 추진이 해야 되는데. 네, 군에서 주관적으로 할 텐데요. 이제 면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나눠서 이제 추진하든지 저희가 일정 별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좋은 내용이 나오면은 이 내용을 갖고 저희가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아까 팀장님 얘기했듯이 공모 사업에서 뛰어들고 저희 분리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회장님들에 대한 의견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 내용에서 빠진 부분 좀 중요한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은 담아서 갈 수 있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오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면에 정말 어떻게 하면 조정면을 이렇게 더 살기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돼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밀리터리 태양파크를 네. 주거단지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조정면에는 지금 공장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솔주에는 네. 진짜 제조업이나 이런 소규모의 공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 우리 밀리터리 태양파크를
만약에 그 주거단지 형태로 바꾸기도 사실 거기 주거단지도 쉽지가 않아요. 잘 북향이 돼서 차라리 그쪽을 활용해서 우리 저 스마트 기업들을 유치해서 거기를 산단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시험 기억 안 나는데 조정면하고 상면으로 기억하는데 여기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상면 쪽에 이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공단 규모가 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향후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여기를 힐파크를 명품주택을 만드는 그런 것도 구매했었고 말씀하신 산업단지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특별한 요소가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들이 올 거냐? 라고 했을 때 그게 좀 저희 생각에 미지수라고 봤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지역의 환경에 좋은 쪽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도 이제 한 몇 개월, 한 3개월 좀 모자르지만 동안 조정매를 펀질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애착이 들었는데 여기에 좀 더 좋은 환경이 들었는데 근데 우리 가평은 자연 보존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기술을 저희가 검토했던 여러 가지 스마트 관련된 기술은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이 네 가지를 고른 것을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그런 그 바이오 산업이라는 좀 있죠. 그런 바이오 산업은 뭐 그런 쪽으로 좀 해서 오염이 없는 그런 산단 유치도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자전거 길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길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자전거 동호인들이 타보려면 보통 천평역에서 내려서 움직이거든요, 보통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이제 컨설과 있을 때 천평에서 저기 아침고요 가평 그 덕현리에서 이어지는 분도 13호선이 이게 운악산까지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자전거 도로는 우리 현리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천평에서 출발하는 걸 접합시키고 좋고 우리 조정면 사실상 걷는 길이 더 좋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보시면 여기 뭐 데크도 해놨지만 도로도 더 해야겠지만 이 하천변을 끼고 걸을 수 있는 그 걷는 길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접근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정천변이 거기에 상당히 좋고요. 예전에 제가 지난번 용역 1차적으로 면담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지역에 출렁다리가 있었거든요. 그 출렁다리가 떠내려 가면서 상면에 이제 설치돼가지고 잠시나마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그 소풍을 갔던 그 장소인데요. 지난번 우리 군수님 예방 때도 그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출렁다리를 좀 연계해서 우리 조정천변을 조정천 출렁다리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용역에 같이 한번 넣어주시면 어떨까. 사실 이제 있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기억하는 게 있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부서 간담회 보고를 했는데 지난해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민감한 문제라서 일단 여기서는 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보고에서 들어갈 겁니다. 예,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저희 지역에 이제 이 막걸리를 제조하는 그 예전에 조종 양조장이고 현재는 이제 우리소리라고 하는 그 막걸리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라섬에서 전국 막걸리 페스티벌을 한 3, 4회 정도를 그 직접 운영을 하셨고요. 또 저희가 이제 용역에 보시면은 그 지역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뭐 양양의 우리 서커비치, 뭐 그다음에 전산옥마을 이런 그리고 또 임실의 치즈마을 정도를 잡아주셨는데요. 역시 마찬가지게 저희 그 지역에는 그 막걸리를 제조하는 이런 그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연계해서 그 건강 상품 내지 그 브랜딩으로 좀 넣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검토 좀. 듣다 보니까 작년에 순수육이라고 이쁘게 잘 지원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한테 조정면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조정면에 막걸리 제조 공장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가는 하이트 공장 이런 데를 견학 코스로 아예 다니고 있잖아요. 술지음은 이제 우리 그 보조 사업으로 받아서 이제 만든 거고요. 사실상 저희 지역에는 그 조정 남주장, 그러니까 막걸리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또 막걸리 페스티벌을 그 전국 막걸리 페스티벌을 운영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용역을 좀 같이 담아서 우리 그 지역의 대표 브랜딩으로 좀 잡아주면 어떨까 싶어서 네. 네,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대화 내용을 간단한 내용을 그냥 다 들어보시고요. 조금씩 부족한 부분은 한번 서면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말씀하실 분, 네. 것 같아서 실제로 사람들은 다 그래요. 많이 틀려요. 그래서 뭐다 일일이 설명 못 드리겠고 좀 계시니까 지금 테마공을 지금 그 얘기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주거 환경으로 바꾸는 데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방치돼 있고 관광 사업을 한다고 한들 관광객이 얼마나 유치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또 이제 주거가 아니 부족하잖아요. 노인네들이 지금 집을 팔고 서울 이사를 가요. 저희 아파트 한 채도 없잖아요. 제대로 된 게. 그래서 주거 환경이 나빠가지고 많이 가시는데,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외지인들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장점이 아직까지 크루즈 대비 싸요. 여기가. 예, 땅값 싸서 많이 오시는데 문제는 그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의 마찰이 좀 가끔 있고 그분들한테 관심이 줄어요. 안에서 그 오시는 분들한테 뭐 어떻게 관심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걸 아쉬움이 좀 있고, 그분들이 이제 마을에 평생을 살면 잘 살아요. 근데 마을 중간에 한 명씩 들어가면 자꾸 다툼이 생겨. 이웃들하고의 다툼이라든가 또는 이제 목장들하고의 뭐 이런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할 수 있으면 미리 인구 소멸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 남양주나 가까운 데서 많이들 오고 계세요 여기. 근데 정착이 5명 오면 2명하고 3명 다 가야 되지. 그걸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갈까? 들어왔으면 살아야 되는데. 그거 큰 문제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의견 주셨던 것도 우리 영사에서는 잘 정리해서 좀 챙겨 주시고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담아서 잘 정제해서 좀 최근 보고에 때는 좀 말씀 한번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약간 구체적이지 않아요. 오늘 좀 더 구체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정면을 보면요, 진짜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일단은 뭐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할 때 의, 식, 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옷이야 사입으면 되는 거고 시계도 먹으면 되는데 이 주거 공간이 조정면에서는 가장 문제점이에요. 이 주거 공간이 해결이 돼야 뭐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게 조정면에 있어요. 근데 조정면이 주거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어느 도시나 어느 마을을 가면 항상 랜드마크가 있는데 이 랜드마크가 대체적으로 이 작은 중소도시로 나왔을 때는 아파트가 랜드마크가 돼요. 조정면에 진짜 주거다운 주거 시설이 없어요. 이 시설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뭐 왔다가 빨리 가려고만 하셔요. 우수한 선생님도 다 그런 게 주만이 없어서 그러고, 또 수기사에 이제 뭐 조정면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저 군사 도시의 어떤 형상을 띠고 있잖아요. 근데 군사 도시에 실질적으로 저녁 되면 다 의학으로 빠져나가셔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주거 단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양재석 의원님하고 저 계속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요 아파트라는 거는 약간 경제성이 좀 있어야 돼요.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정면 같은 경우는 이 건설 업체들이 이걸 딱 봤을 때 15층 이상이 나와야 어떻게 손해를 안 본대요. 여기가
15층 이상으로 짓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려고 지금 양정선 의원님하고 여건하고 엄청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조만간에 좋은 소식 있으시면은 우리 조정면에도 아파트가 올라가는 헬리콥터가 몇 대 떠 있는 그런 시절이고 다 갈 거라 믿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저 산업단지 뭐 이렇게 대학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산업단지도 가장 근본적인 거는요. 일단 노동력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통이 편해야 되는데 이 조정면은 이제 노동력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력에 대한 문제하고 그리고 교통이라는 거는 모든 공장은요 인천공항에 2시간 안에 물건이 될 수 있어야만 그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산업단지 부분을 이제 태봉리 여기 산단지도 준비했던 부분도 있고 여기까지가 딱 2시간이 걸린다는 건 봉수리 태봉리 일대가 여기 일대가 그 외 지역은 인천공항까지 2시간이 안 들어가니까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조정면 쪽에서도 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데 이 친구들이 중요한 거는 대학교나 이 산업단지 공장 이런 친구들이 우리 가평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지만은 더 친하게 지내야 될 친구들은 우리가 조정면 하면 그래도 나름 관광이라는 게 꽤 있잖아요. 시골 이런 부분으로서 이런 부분을 더 발굴해서 작은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오늘 조금씩 이렇게 제가 이제 착수보고회 때 못 왔었는데 착수보고 때도 조금씩 의견 주셨던 거 그리고 오늘 조금씩 의견 주셨던 내용 담아서 잘 조정면이 진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동력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거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작은 성장 동력을 만들려는 거예요. 이번 정력은요. 큰 거시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해 두셨던 내용이 있으시면은 한번 우리 저 기획예산단이나 기획팀으로 의견 조금 주시면 반영토록 할게요. 이 조정면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떠오르는데 제 기억 속으로는 농촌 지역이면서 군사 도시의 성격을 띠지 않았나라고 봐요. 그리고 또 조정 중고등학교도 이제 차곡차곡 잘 다져서 가다가 최근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탈해서 벌어지는데 주거 공간 잘 빨리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조정면에 와서 사니까 너무 좋더라. 주거 공간도 편하고 또 시장 보는 것도 편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주거 공간 확보가 제일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업체를 불러와서 니네 아파트 짓죠 이렇게 하면 집을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 업체가 와서 타산이 있나 없나 이윤이 낮게끔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조정면은 20층 이상의 아파트만 들어설 수 있다라고는 다 들어와요. 그 업체들이 몇 번 타지를 했는데 지금 당장은 뭐 확게 안 되지만은 그 업체가 들어와서 또 건설 경기를 일으키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되고 또 그 주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또 좋은 선생님 또 우리 군부대에서도 많은 진짜 군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다 보면 조금씩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다 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못 나가게 붙들어야죠. 그분들도 이 조정면에서 살고 싶어해요. 얘기 들어보면 근데 살 지기 없다 하니까 우리 안재석 의원님 열심히 뛰라 박수 한번 쳐줘요. 이렇게 하고 오늘 얘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들 이렇게 있으시면은 서면으로 이렇게 좀 넣어주셔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제일 불쌍한 게 조정면은 주거 공간 확보가 제일 중요해요. 네. 우리 또 인사 그게 이제 저희 지역과 그 현실에 맞게 잘좀 검토하셔가지고 저희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끔 좀 열심히 노력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이 보면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다 좋은 말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 작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들어와서 사시다가 이게 이제 적응을 못하시고 나가시는 분이 많아요. 거기다 보면 이게 이제 그 교통 최고 대장하는 교통 문제예요. 내가 차가 없으면 발을 붙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제 편의 시설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병원도 좀 있지만 큰 병원 여기다 가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많이 적어가지고 와서 적응을 못하시고 나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많이 국도에서 추진해 주시고.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대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조정에서 나왔고요. 좋은 학교 갔습니다. 네, 참고로 셋이 있고 뭐 학부모님하고 학교하고 또 학생 이렇게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대학 진학은 작은 학교이지만 분명히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을 이제 진학하는 게 앞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된다고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청년 지원은 미래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과 그다음 지역과 모든 교육청과 모든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조종 고등학교가 좀 특수한 이런 것들을 또 지향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대학교를 가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 캐디가 되거나 부사관이 된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득이 많아요. 부모님 밑에서 아직 있고 집에서 다니다 보니까 주거 공간도 뭐 따로 필요하지 않고 또 돈을 이렇게 벌게 되면 그 돈을 또 고스란히 모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외지에 나가거나 다른 곳에서 와서 있는 그런 청년들보다 굉장히 장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사관이 된 친구도 있고 캐디가 된 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서 그런 직업을 가져서 우리 조종면 또 가평에서 청년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결혼을 할 것이고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러면 그냥 청년 인구가 말하지 않아도 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친구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골프장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써니 골프장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사실 많이 오는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오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가보면 골프장에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 그냥 골프만 치고 가거든요. 밥을 먹고 가든지 뭐 이런 거만 있는데 또 1박 2일을 이렇게 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좀 이곳에서 좀 머물면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뭐 데도 가보면 1박 2일을 골프만 치고 바로 와요. 넷이서 이제 딱 맞춰가지고 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남편은 골프를 치는데 부인은 골프를 못 친다. 그러면 못 쫓아가죠. 골프만 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가서 뭐 여기 쪽에 펜션도 많고 이러니까 이쪽에 와서 가족들이 같이 동반해서 오게 된다고 하면 골프를 치고자 하는 뭐 아빠는 골프를 치고 나머지 가족들은 이곳에서 즐길 거리, 볼거리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좀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전문가이시니까. 네, 여담 하나만 드리면 네. 제가 써니이 15만 명이 온다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이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근처에 음식점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기도 한데 실제로 이제 골프장 다니는 사람들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조정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나 알게 된 게
서울에서 내비를 써니를 찍으면요 포천 쪽으로 오게 알려줍니다. 대체로. 그래서 여담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현리 이쪽에 좀 발전시키고 싶다 하면 내비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현리 쪽으로 좀 안내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써니를 이상하게 포천 쪽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써니를 다니는 사람들은 마치고 나와서 맛집이나 이런 걸 다 포천 이쪽으로 얘기합니다. 네, 여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 주신 자료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두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